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일본 패망 하루 전이라는 그 내용을 이제 방송을 해 드릴게요. 제가 일본 패망 하루 전이라는 2016년도에 나온 영화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역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요. 하여튼 히로히토가 내각을 더 이상 운영하기는 힘들다 라고 판단을 한 상태에서 육군 대신 출신의 도조 히데키가 총리직을 사직을 했어요. 그래 이제 사표가 수리되고 도조 히데키의 그 기세등등한 전시 내각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그런 히로히토가 마지막 전시 내각을 꾸려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스즈키 간타로 총리였는데요. 스즈키 간타로 총리의 경우에는 1936년도 일본의 해군 대신으로 있을 때 그때인가요? 2.16 사건이라고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정부가 너무 이렇게 제국주의로 나가지 못하고 화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발에서 대위 중위들이 일으킨 반란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이제 소장 계급들이 중장, 대장 등에 업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던 것을 생각을 하면 이게 위관급에 불과한 소위 대위 중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싶습니다만은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젊은 장교들도 반응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4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여기저기 총을 쏴대면서 궁성을 점령한다고 시도를 했는데 이때 히로히토가 일왕의 이름으로 이제 진압을 명령하면서 이들은 다 진압이 됐고요. 당시 이제 부사관, 지금 부사관인데 그때는 하사관이라고 불렀어요. 부사관들과 병사들은 원대복귀를 해라. 그리고 주동했던 장교들은 전부 다 총살한다. 그래 총살 당했는데 이때 해군 대신으로 있을 때인가요? 스즈키 간타로가 4발을 맞았는데 심지어는 한 발은 고한 근처에 맞았습니다만은 살아남았어요. 그래 이 사람이 전시 마지막 내각의 적임자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나미 고레치카 같은 육군 대신 장군을 육군 대신으로 임명하고 요나이 해군 대신을 유임시키고 그래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다고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945년 7월 26일 날 포츠담 선언이 나왔는데 이 포츠담 선언은 그렇습니다. 지금 항복하면 우리 연합군이 최대한 봐줄 테니까 모든 거 포기하고 항복해라. 그런데 일본의 스즈키 간타로 총리는 입장 표명이 그 당시에 없었는데 최고 전쟁 지도 순회회의에서 히로히토의 지위가 유지되지도 않고 전범 재판이 이루어질 게 뻔한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입장 표명이 되면서 결국 스즈키 간타로 총리가 유보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문제는 뭐냐? 이 유보한다라는 표현을 뉴욕 타임즈지나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 묵살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유보나 묵살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포츠담 선언은 지금 당장 항복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유보한다라는 뜻을 이해한다 해도 서구 언론들이 일본어를 이해한다 해도 뭐야? 유보한다? 그러면은 항복은 안 하겠다는 얘기네? 이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면
일본은 항복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3일 날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법 집행, 행정명령 문서에 서명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당시 그 해리 트루먼 그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때 그 루즈벨트의 급사 이후 취임하게 된 트루먼 대통령이 8월 3일 날 백악관에서 일본의 원자 폭탄을 투하할 때에 대한 그런 행정 문서에 이제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하고 그 509 폭격 비행단이라고 하는 원자 폭탄을 투하하는 것만 임무로 삼고 있는 부대가 티네안 섬에서 이제 출동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8월 5일 날 자정에 예정대로 출동한다. 고쿠라나 히로시마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기상이 좋은 대로 이제 투하를 하겠다. 그런데 이때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아나미 고레치카라고 하는 육군 대신은 젊은 장교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직 항복하지 않은 전선에 나가 있는 약 300만 명 정도의 군인들이 총과 실탄을 울러매고 있으니 그들이 전멸할 때까지는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항복을 못하겠다는 분위기였어요. 절대로. 그런데 요나이 해군 대신의 경우에는 해군이 구례 군항 공습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뭐 다 뗐는데 물러서는 게 어떻겠느냐, 충돌이 일어납니다. 물론 요나이 해군 대신이 조금 선임자예요. 그렇지만 소위 군번으로서도 약간 선임인데 두 사람이 팽팽한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싸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미국이 그 사정을 알아봐 줄 건 아니고 8월 6일 날 원자 폭탄을 투하하고 히로시마에 일본의 반응이 없죠. 8월 9일 날 또 투하를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스스로 조금 변하기 시작했던 것은 원자 폭탄이 2번이나 투하가 되니까 일본이 살아있으려면 교토가 정신적 수도로 천년의 수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북도 경주시와 비슷한데 여기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일본은 국가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불안감, 여기에 아나미 고레치카가 이제 설득을 당해가지고 젊은 장교들을 진정을 시킬 때까지는 기다려달라. 그런데 8월 14일 날 그 밤경에 그런 그 히로이토가 오금 방송이라고 하는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다음날 방송하기로 하는 녹음을 했어요. 항복을 선언하는. 그러자 그 이다 중자나 하사나카 소자 같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근위 사단장을 살해하는 등으로 쿠데타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병력을 사단급으로 동원할 수 있는 동부군이라든지 육군참모총장이 반대를 하니까 어리석은 판단이죠. 원자 폭탄이 터지기 전에 항복을 했어도 시원찮을 판에 원자 폭탄이 2번이나 떨어졌는데도 항복을 안 하고 300만 그 군인의 결기로 싸운다. 이건 아닌 겁니다. 질서 정연하는 후퇴와 항복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젊은 장교 몇 사람의 결기로 전쟁을 1달, 2달 더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때는 내려야 되는데 사실 히로이토도 내심 항복하기는 싫었을 겁니다. 히로이토가 항복을 진작에 생각했으면 7월 26일 날 포츠담 선언이 나왔을 때 자기가 그 소위 말하는 성스러운 결단을 내렸어야죠. 그러니까 결국 일본은
원자 폭탄이 2번이나 투하되니까 마지못해 항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항복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때 항복 시기를 놓치면서 애꿎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민간인만 희생을 당했죠. 뭐 애초에 민간인 희생이 고려되지 않은 원자폭탄 투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신속하게 항복을 했더라면 얘기는 달랐을 텐데 미국이 시간을 안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활용할 줄 몰랐어요. 항복을 하느니 집단 할복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무라이 정신이 틀려먹은 겁니다. 국민 앞에 국가가 있고 히로히토가 있는 겁니다. 히로히토가 있고 국가가 있고 국민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누구도 항복할 생각을 안 하고 버티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건 뻔히 안 되는 건데 거기에다 히로시마에 투하가 된 상황에서도 항복 못한다. 원자폭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버티는 아나미 고레치카의 경우에 결국 8월 15일 오전 아침에 자결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마는 무책임한 태도죠. 책임은 누구한테 지라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국가를 이끌어오니까 나라가 폐허가 되고 그 폭풍우가 몰려오는 거거든요. 결국 최고 지도자가 얼마나 현명하냐에 따라 달린 거겠죠. 포츠담 선언에서의 기회를 놓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실수고요. 저는 그래서 뭐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론이었다고, 원자폭탄은 결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죠. 물론 애초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의 제정신을 못 차리는 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줬고 항복 권유도 했는데 판단을 못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그 일본 펜마 하루전이라는 영화를 보통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유플러스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7일 동안 2,200원에 신나게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뭐 영화 소개해서 뭐 돈을 홍보비로 받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영화가 너무 좋아서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월요일 되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